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창원에서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취업 박람회가 열려 구직자 3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를 내세운 상황에서 구직자, 구인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봤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구직난을 반영하듯 취업 박람회장이 참가자들로 빽빽합니다. 이력서를 꼼꼼히 채우고 채용 공고를 살피며 일자리를 찾습니다. 20대 구직자들은 눈높이에 맞는 자리도 찾기 힘든데 채용 규모도 줄어 걱정입니다. 경력이 단절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염두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총 기간이 한 1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뽑는 인원수는 좀 줄었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뒤 새 직장을 찾는 60대 남성은 희망급여를 대폭 낮췄지만 재취업은 녹록지 않습니다. 많이 낮췄죠. 네.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낮췄습니다.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보면은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구직난이라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입니다. 게다가 최저시급 10,000원 인상 논란에 중소기업은 경영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도 힘들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이라는 걸 영향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의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희는 오늘 기술 파트하고 무역 파트에 뽑을 예정입니다. 신규 채용에 대한 직원들 혜택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도 기업에 맞는 또 복지 시스템을 또 운영해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오랫동안 함께 일할 인력을 찾는 기업 모두 경기 활성화라는 바람은 같았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오랜 취업난에 구직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청년 창업가들의 눈높이에 맞게 창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창업 카페가 만들어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27살 권진혁 씨. 대학에서 자동차학을 전공한 권 씨는 최근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자동차 신소재 부품 회사를 세울 계획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권 씨가 찾은 곳은 한 창업 카페. 카페 테이블에서는 권 씨를 포함해 청년 창업가 10여 명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조금의 팁을 얻고 그 팁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인 딱딱한 분위기의 창업 지원센터와는 달리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창업 카페의 가장 큰 특징. 전문 지식 습득보다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두려움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이런 트렌드를 알기가 어려웠는데 친구들을 알게 돼서 정보 교류에 좋은 것 같습니다.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만남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투자자도 창업 청년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자연스레 엔젤 투자자로 연결됩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창업에 대한 마인드도 깨고 문화를 좀 확산해 나가겠다. 서울의 엔젤 투자 클럽이라는 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좀 광범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좀 형성을 해서 지난해 만 39세 미만 청년들이 설립한 법인 수는 26만 개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창업 카페가 청년 창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받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시가 수백억 원을 들여 강변 여과수를 개발했지만 결함으로 인해 사용도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인근 김해시에서도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면서 창원시와 유사한 결함이 발견됐는데요. 준공을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결국 재시공을 하게 만들어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666억 원을 들여 낙동강변에 강변 여과수를 착공한 김해시. 6년여 만인 지난 2013년 준공을 앞뒀지만 강변 여과수 하루 취수량이 목표치 18만 톤보다 6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업체는 설계대로 시공했다며 준공을 요구했지만 김해시는 감리단을 통해 준공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준공 시점에 취수량 부족에 대하여 감리단 측에 준공검사 반려 조치를 취하고
시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공사업체가 재시공을 거부하자 김해 씨는 중재를 신청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설계대로 시공돼 준공됐더라도 18만 톤 계약 조건을 이행 못했다면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공사업체는 200억 원을 들여 취수정 2곳을 추가로 시공해 김해 씨는 계약대로 하루 18만 톤을 확보했습니다. 김해 씨와는 달리 창원시 강변 여과수의 문제점은 설계수대로 수량과 수질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준공 처리가 됐다는 점입니다. 공사업체는 강변 여과수가 공식 준공됐다며 창원시의 하자 보수 요구도 거절했습니다. 승인 안 해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서가 없다 아닙니까, 문서가. 문서가 없잖아요. 문서가 우리 문서주의거든요. 문서가 없기 때문에 승인해준 게 우리가 없어요. 하자가 있는 강변 여과수 시설의 준공을 막지 못한 창원시의 허술한 행정이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를 불렀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호와 6호기는 아직 안개 속인데요.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로 해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건설 중단이나 백지화 아니면 건설 계속. 어느 쪽이 됐든 이날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이 결정 날 것이라던 이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이 사회적 합의란 표현을 놓고 지역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은 설사 백지화를 하더라도 정부가 주민 이주와 보상 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했고 이 5, 6호기를 중단하려면은 방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하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된다. 반면 시민환경단체는 사회적 합의가 곧 무조건적 백지화라고 해석했습니다.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공약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사이에 둔 두 광역자치단체 역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앞세운 부산시는 건설 중단만이 해법이라고 말하고 경제를 강조하는 울산시는 건설 계속이 유일한 대안이란 입장입니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도 원자력학계와 시민환경단체도 저마다 신고리 5, 6호기의 해법이 다릅니다. 지역 내 사회적 합의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신공항 입지 문제 때처럼 원하는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 방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선다는 여름의 네 번째 절기 하지입니다. 오늘은 절기답게 쨍한 햇빛이 드러나면서 여름 기운이 가득하겠는데요. 어제는 한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그치며 다소 선선했지만 오늘은 다시 30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자외선과 오존도 다시 강해집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에 나타내겠고요. 오존 농도 역시 오후가 되면서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더위 금요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지방은 토요일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어제 경남 지방을 가득 메운 구름은 거의 빠져나갔고요.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경남 동부 지역이 20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4, 5도 정도 오르며 창녕과 밀양이 33도 가리키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거창과 산청 18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30도 이상으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해상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겠고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의 기계 장비 제조업체인 현대기공이 가공제품 단순 사상 및 일반 작업자 2명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진주시의 토목공사 기계장비 제조업체 성동산업이 중장비 부품을 조립할 작업자 2명을 모집합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김해시의 기계장비 제조업체 경원밴딩공업사가 안전관리 및 개발실 업무 직원 1명을 뽑습니다. 경력은 2년 이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지원 가능하며 연봉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계장비 제조업체 금성에이스산업이 창원에서 일할 기계 조립 및 검사원 2명을 모집합니다. 경력 무관하며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됩니다. 통영시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선호전기 ENG가 전기안전관리 기술자 2명을 모집합니다. 경력 2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6명 가운데 1명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고 당일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로 일한 47살 이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안전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현장 주변 확인 작업 등을 소홀히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 조선소장 등 나머지 사고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남적 해수욕장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피서객을 맞습니다. 다음 달 1일 구졸해수욕장과 와현 모래숲 해변,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 등 거제 지역 해수욕장 16곳이 개장합니다. 또 다음 달 8일에는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를 비롯해 통영 공설 해수욕장,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이, 14일에는 남해 송정 솔바람 해변 등 대부분 해수욕장이 15일 이전에 개장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